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맹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고 또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동맹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와 미국은 특히 피로 맺혀진 동맹이다 해서 혈맹이란 말도 많이 쓰죠. 네, 동맹이란 한자 말 어떻게 해서 생긴 말일까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동은 한 가지 동이란 글자이죠. 맹은 맹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 가지 동은 이런 거죠. 무릇 범이다는 무릇 되게 그렇다 다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입구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무릇 범은 이러한 모양의 글자예요. 옛 글자를 보면 이것이 그런데 무엇을 뜻하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나무 판때기다. 나무 판때기에 구멍을 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통할 때는 다 이 한 구멍으로 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은 그릇이다. 그릇의 모양이다. 어떤 통이 있는 그릇의 모양인데 아래 위로 이렇게 합쳐진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그릇에 구멍이 있다는 그런 뜻이고, 아니면 이 그릇을 위에서 덮은 모양이다. 아래와 위를 덮은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은 우리에게 큰 이 글자를 뜻하는데 큰 교훈을 삼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동이라는 그렇게 외우고 막 그걸로 써도 괜찮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은 맹세하다는 것입니다. 자, 맹세한다. 우리가 맹세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것은 밝을 명과 그릇 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밝은 것과 그릇이 합쳐서 왜 맹세한다고 될까? 예, 원래는 여기에 그릇이 아니라 피를 뜻하는 피혈, 피혈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그릇에 피를 담은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이 피혈인데 이것이 모양이 이렇게 줄여졌다,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밝게 한다는 것은 뭔가 서로 간에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오해를 풀고 깨끗하게 하자.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치자. 자, 그러면 이제 천지신명께 맹세를 하자. 예를 들어 옛 사람들은 뭐 피를 이렇게 단지를 한다든지 뭐 혈서를 쓴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소를 잡아서 소 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나누어 마시면서, 자, 이제 우리는 다 털어버리고 하나로 밝게 정말 우리 마음을 같이 모으자. 막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맹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동맹이라는 것은 막 사전의 뜻을 보면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같은 목적을 이루거나 이해를 함께 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취하기로 하는 맹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원래 뜻으로 다가가면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원래는 제후끼리 피를 마시며 하는 맹약이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하나로 하자. 피를 마시면서. 그래서 피혈이 들어간 이제 맹세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맹약을 한 제후들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는 동맹관계다. 그렇게 동맹이라는 의식을 하고, 이제는 각 나라나 제후들이, 자, 우리는 서로가 동맹의 관계다. 우리와 미국은 서로 동맹 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말은 여러 어원의 그것이 있습니다만, 춘추좌시전이라는 그런 중국의 책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시려면 좀 검색을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것은 춘추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그런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맹서를 맺는다. 맹서라는 건 글서라는 것이죠. 글. 그래서 어떤 글을 적고 맹세를 하는 게 되겠죠. 서약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글을 맺고 서약을 하고 신에게 소를 희생으로 바치고 그것을 동맹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후가 모였다. 제후라는 것은 여기서 이미 동맹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싸우는 그 제후들이 모여서 이제 싸우지 말자든지 이렇게 되겠죠. 제후가 모여서 회맹한다는 것은 모인다는 것이에요. 제후들이, 맹이라는 것은 이미 제후가 되겠습니다. 동맹을 맺은 제후들이 서로 회맹해서 마음을 함께 한다. 동심이 되겠죠. 그래서 맹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이 있고 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이란 그런 글자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특히 미국과 우리는 정말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맺은 동맹이기 때문에 정말 이 동맹이라는 뜻과 딱 부합을 하는 그런 사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동.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이죠. 같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하다, 동창이다, 한 창문에서 공부를 했다, 같은 창에 배움하던 뭐 우리 번님들 이렇게 졸업식 노래도 있습니다만 같은 창이죠. 한 창에서 공부를 했다. 동성한다, 함께 탄다는 뜻이죠. 동반자, 함께 내 반려가 돼서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공동이다, 합동이다 할 때 함께 한다는 뜻이 있죠. 자, 그런데 동해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도 가끔 쓰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쓰이는 건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3월 1일부터 동 12월 30일까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 동은 2018년을 줄인 게 쓰죠. 줄여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동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력을 얘기하면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동대학원을 졸업했다면 그 학교의 대학원이란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막 동년이다, 같은 그런 뜻입니다. 동교라면 그 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교. 동사하면 그 회사란 뜻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동은 이럴 경우에 동은 이쪽이 아닌 저쪽입니다. 그 대3인칭과 관련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헷갈리기 쉬운 것이 당이라는 것입니다. 당사, 동사는 우리가 지칭하는 제3의 회사를 얘기하고 당사는 우리 회사를 얘기합니다. 당사. 그리고 물론 우리 회사를 좀 낮춰서는 회사라고도 얘기하죠. 저희 회사 할 때는 한자말로 회사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어려운 글자라서 잘 안 쓰는 그런 낱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귀사라는 것이 있죠. 자, 상대방 회사를 높여서 귀사라고 하죠. 자, 어떤 회사에 이제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겠죠. 이제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가 얘기할 때는 B 회사에 대해서 귀사. B도 A 회사에 대해서 귀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네들 얘기할 때는 폐사에서는 또 당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얘기를 하다가 화제를, 이제 C라는 제3의 회사에 대해 얘기할 때는 동사, 그 회사. 말로 할 때도 그렇게 쓰고 또는 어떤 글로 쓸 때도 이제 그렇게 동사, 그 회사라는 뜻으로는 동을 씁니다. 그래서 동과 당이라는 글자가 우리 아직까지 생활 속에 상당히 쓰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서 헷갈리는 혼동되는 그런 부분들도 왕왕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동맹이란 낱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